예, 안녕하십니까. 박수현 충남도지사 당선인입니다. 오늘 보령 서천 보령에 우리 타운홀 미팅을 맞이해서 우리 엄승용 보령시장 당선인님, 또 우리 유승광 서천 군수 당선인님하고 함께 이렇게 인사드립니다. 예, 하여튼 저는 기본적으로 언론과의 압도적인 소통을 통해서 우리 도민과 잘 소통하는 도정을 열어가겠다. 그를 바탕으로 도지사가 혼자 끌고 가는 도정이 아니라 도민의 참여 속에 도민과 함께 밀고 가는 도정을 열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만큼 언론인 여러분의 많은 격려와 또 비판, 감시 함께 기대합니다. 네, 질문 받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동해일보 도곡기 기자입니다. 네. 먼저 일성 국일 초등도지사 당선을 진심 축하드립니다. 예전 보령 고속도로는 2019년 5차 국토종합계획에 반영된 이후 지난해 충청남도 타당성 조사까지 마무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령은 그동안 육지 속의 섬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교통 여건이 열악한 만큼 지역 균형 발전과 서해안권 산업 발전을 위해 대전 보령 고속도로 건설을 지속적으로 건의해왔습니다. 당선인께서도 도민이 행복한 충남을 강조하신 만큼 이 사업에 대한 도민들의 기대도 매우 큽니다. 현재 대전 보령 고속도로 추진 상황은 어디까지 와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국가 계획 반영과 착공을 위해 어떤 지원과 추진 계획을 갖고 계신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그 기자님 질문 감사합니다. 근데 오자마자 그냥 이렇게 쑥 이렇게 질문을 하시면 어떡합니까? 예, 우리 보령과 우리 그 내륙 지역의 연결 교통망의 확보는 매우 중요한 일이고요. 우리 보령 엄승용 시장님께서 또 지향하시는 우리 그 천만 관광 보령 시를 위해서 반드시 내륙과의 교통망 연결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애초에 오랫동안 우리는 보령선, 충청 산업문화철도라고 일컬어지는 철도를 열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해왔는데요. 어떤 충청 내륙철도나 이런 노선 또 방향의 어떤 큰 변화와 함께 지금 도곡기 기자님 질문하신 보령 대전간 고속도로의 건설이 매우 중요한 수단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올해 하반기에 대체로 국도 국지도 건설 또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 고속도로 계획이 국가 차원의 계획이 하반기에 확정될 예정인데 우리 지금 보령 대전 고속도로 역시 매우 중요하게 지금 생각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제 3차 고속도로입니까? 3차 고속도로 건설 계획에 반드시 국가 계획에 포함이 될 수 있도록 전 도정을 다 준비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엄승용 시장님과 함께 손을 잡고 이제 전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잠시 전 충청남도의 업무 보고에서도 이 문제 거론이 있었고요. 그랬더니 문제 국가 고속도로 건설 계획에 포함되기 위해서 어떤 모든 힘을 다하는 것이 현재 할 일입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 제가 당선인이 직접 중앙정부와의 네트워크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아주 마른 수건 쥐어짜듯 하는 힘을 다 쥐어짜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보령뉴스의 황덕표 기자입니다. 그 전임 시장의 전임 도지사의 그 잘한 점을 느낀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그 도정에 대해서 영속성으로 지속성으로 이끌고 가실 것이 있으신지, 그리고 보령 서천 지역을 위해서 특별히 지사님만의 그 새로운 발전 계획이라든지 보령과 서천 지역을 위해서 나는 이렇게 한번 도정이 펼치시겠다 하는 그런 점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당선된 이후에 당선 사례 현수막을 걸었습니다. 보신 분도 계시겠습니다만 거기에 김태흠 지사님 지난 4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라고 하는 글을 제가 직접 적었습니다. 그만큼 저는 도정의 연속성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캠페인 기간 내내 저는 소중하지 않은 과거는 없다 이런 말씀을 드려왔고 38대 양승조 지사님의 복지 충남 위에 39대 김태형 지사님의 힘센 충남을 이어서 제 40대 도정을 쌓아나가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대나무를 예를 들어 설명을 드렸습니다. 대나무는 일정 부분을 자라고 반드시 성장을 멈춘 후에 마디를 맺고 그 마디를 매듭 삼아서 다시 성장을 하기 때문에 가장 빠른 속도로 자라지만 그리고 속은 비어 있어서 약한 바람에도 넘어갈 것 같지만 절대 흔들리지 않는 그래서 절개의 상징처럼 되어 있는 그런 대나무의 특성을 이용해서 저는 도정에 대해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38대의 성장 위에 또 매듭을 맺고 39대가 성장했듯이 39대의 매듭 위에 40대가 성장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39대가 없었다면 40대는 성장할 기반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도정의 연속성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연속성 위에 새로운 변화를 쌓아나가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보령 서천의 발전 전략에 대해서는 오늘 그것 때문에 이곳에 왔습니다. 현재는 인수위라고 우리가 이야기합니다만 통하는 위원회가 지금 가동 중에 있고 전문가들의 의견들을 통해서 각 지역에 또 대통령 공약, 도지사 공약, 또 시장 군수님의 공약을 점검하고 발전 전략을 마련하고 있습니다만 그것만 가지고 부족하기 때문에 오늘 시민, 군민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서 그러한 민선 국위에 보령과 서천 발전 전략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온 것인 만큼 제 공약을 반복해서 설명드리는 것은 별로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보령 시민, 서천 군민의 귀한 말씀을 잘 들어서 보령 군민, 시민과 서천 군민이 바라는 발전 전략을 참여 속에 확립하고 짜고자 오늘 이 자리에 왔습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번엔 서성원 중구매일 기자 말씀하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지금 옆에 오른쪽에 계신 그 엄승영 그 보령시장 당선인께서는 그 성주산 자연휴양림을 프리미엄 산림 치유 스파와 영상센터를 갖춘 보령형 명상센터입니다. 예, 갖춘 보령형 하이엔드 앨리스 파크로 육성하겠다는 구상을 좀 밝혔어요. 근데 아시다시피 성주산 자연휴양림이 도유지죠. 그래서 도에서 어떤 협조와 승인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충남도 역시 산림치유의 그 웰니스 산업을 의료 관광과 연계해 고품격 휴양 공간을 확충하겠다는 정책을 추진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 구상을 어떻게 평가하시고 그 다음에 적극적으로 도 차원에서 어떤 지원을 하실지 말씀해 주십시오. 엄승영 보령시장님 당선인과 유승관 서천군수님의 당선인의 공약은 보령 시민과 서천 국민이 택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 더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지사로서 당선인으로서 그것을 잘 뒷받침하는 것이 제가 보령 시민, 서천 국민의 뜻을 잘 받드는 길이다 이런 철학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하게 국가의 정책 또 도정의 방향 또 현재의 법령 이런 것과 민감하게 정면 충돌하지 않는 한은 우리 공약을 실천할 수 있도록 잘 뒷받침하는 것이 저의 의무라고 생각하고요. 설사 약간 충돌이 되는 방향이 있다 하더라도 가급적 우리 보령 시민, 서천 국민의 선택을 믿고 그렇게 또 잘 뒷받침해 드리는 것이 도의 의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좋겠습니다. 우리 엄승영 시장님의 지금 말씀하신 공약은 제가 언뜻 들어도 제가 가지고 있는 개인적 신념 철학과도 맞고 시대적 과제와도 잘 맞는 그런 공약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뉴스스토리 이차도 대표님 말씀하시겠습니다. 이차로입니다. 간단하게 보령 서천 공통된 질문 두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결국은 이제 보령이나 서천이나 재정 자립도 문제가 좀 화두가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당선자께서 시군에 대한 재정 자립도 확보를 위한 강구책이나 방안들 좀 있는지 궁금하고요. 간단하게 이제 두 번째로는
엊그저께 이제 기재위에서 이제 발전사 통폐합에 대한 안건이 좀 올라왔지 않습니까? 그럼 요거에 대해서 결국은 이제 충남에서 유치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이제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입장이 어떤지 좀 궁금합니다. 예, 각 시군의 재정 자립도 재고도 충남도지사가 고민해야 할 일인 거 맞지요.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취임 이후에 제가 충남도의 재정 현황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별도의 특별 브리핑을 도민께 하고자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도의 현재 재정 상황이 그 정도로 녹록지 않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셋이 다 새로운 꿈을 가지고 도지사와 시장 군수에 도전한 만큼 현재의 있는 상황을 핑계대거나 피하지 않고 현 상황에서 우리의 꿈을 이룰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또 특히 재정적인 방법을 찾아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철우 기자님 두 번째 질문하신 내용을 어제도 제가 다른 곳에서 답변을 드린 바 있습니다만, 뭐 이렇게 새롭게 나오는 여러 가지 사안들에 대해서는 이런 문제들의 배경, 취지 이런 것들을 제대로 잘 파악하고요. 그리고 국가의 방향이 어떻게 되는지를 잘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문제를 지역에서 쉽게라기보다 즉답 이렇게 하게 되면 방향을 잘 맞추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은 매우 중요하고 민감한 질문이시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정확한 내용을 파악한 후에 우리 모두가 좀 의견을 모아서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또 우리 지역의 방향과 잘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중앙정부의 방향을 바꾸도록 끌고 가는 것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정도 답변으로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어서 동뉴스 박은현 기자님 말씀하시겠습니다. 제가 질의할 거를 여기서 했는데 지금 현재 고령이 가장 현안적인 부분들을 이제 인구가 감소하고 있고 지금 석탄 화력이 이제 꺼져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산업을 전환을 해야 되는데 메리스 산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산업들을 전환하기 위해서는 국비 확보가 굉장히 지금 많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근데 지금 전혀 국비 확보가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조금 대안을 가지고 계신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예, 우리 보령은 예를 들어서 해상풍력이나 수소 등 이런 대체 산업의 육성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어떤 특별히 정부로부터 23년부터 또 작년까지 그런 지구로 이제 지정되는 이런 과정도 또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어쨌든 중요한 것은 기후 변화에 대한 국가 정체의 정책으로 결정되는 일들을 우리가 반대할 수는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산업의 전환, 지금 말씀하신 대로 대체 산업을 육성을 해야 되겠죠. 이것은 우리가 위기로만 보지 맙시다. 어차피 맞은 환경이라면 이것을 기회로 보아서 대체 산업 육성을 통한 산업의 전환을 잘 해내고요. 그 과정에서 이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지 않도록 정의로운 노동의 전환도 함께 이 특별법에 보장이 되는 이러한 어떤 일들을 우리 함께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이것을 제2차 공공기관의 이전 전략과 함께 연계를 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공공기관의 이전이 혁신도시로의 집중 이전이 예상이 되긴 하지만 우리 충청남도는 우리 서해안의 석탄 화력 폐지 지역에 대한 이 보상의 차원으로 혁신도시가 아니지만 공공기관을 그 관련 에너지 공공기관을 묶어서 이 지역으로 이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보상형 또 대체 산업형 공공기관 이전을 제가 요구할 전략을 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과 맞물려서 특별법에 보장하고 있는 그런 기금의 신설이나 노동의 전환, 대체 산업의 육성, 또 이런 특별 지구의 지정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종합적인 기회로 만드는 대책을 함께 두 분과 함께 세워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어쨌든 도민께서 저를 뽑아주신 이유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기획위원회에서 국가균형성장특별위원장을 맡아서 지방성장 전략을 총설계한 사람이기 때문에 중앙의 자원과 기회를 그래도 힘있게 동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기대감이 있으셨기 때문에 저를 도지사로 선택하셨다 이렇게 믿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두 분과 또 태안, 당진 뭐 이렇게 다 협의를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공기관 이전은 보상형 또 대체 산업 육성형 공공기관 이전을 유지하고 그 과정에서 도지사 당선인이 중앙의 자원과 기회를 직접 끌어올 수 있도록 직접 나서서 우리 시장 군수님과 함께 손잡고 직접 뛰겠다라고 하는 각오도 함께 말씀을 드립니다. 예, 우리 저 기자님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런데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데 그 도지사 당선인이 이렇게 오면 이런 식으로 막 센 질문들을 많이 하십니까? 대체로 환영해 주시고 다음 도지사 취임 이후에 정식으로 이제 시군 그때 시군 단위로 타운홀 미팅을 하게 돼 있던데 8월 달쯤에 그때 좀 센 질문 해주시고 지금은 좀 환영해 주시면 좋겠는데 우리 기자님들이 이렇게 센 질문을 하시는 거 보면 이 지역의 지역 주민의 이 갈급한 상황이 어느 정도인가를 제가 깊이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더 어깨가 무겁고 책임감 있게 느껴지는데 아마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지역 언론에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지역 언론은 정론직필의 본연적 기능뿐만이 아니라 이 지역의 이 많은 문제들을 해결을 하는 그런 이슈들을 선점해내고 솔루션을 또 제시하는 그러한 기능도 함께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각 보령과 서천에 독특한 지역 문화를 발굴해서 그것을 꽃피울 수 있도록 하는 글로컬화까지 할 수 있는 그러한 지역 언론의 문화 창달의 기능까지도 정론직필의 기능과 함께 해야 되는데 지금 안타깝게도 지역 언론의 현실을 보면 정론직필의 본연의 기능을 하기에도 바쁜 그러한 경영 운영상의 문제 이런 것들이 봉착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론인 여러분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충남 도정에서는 여러분과의 그런 소통을 압도적으로 해나가면서 우리 지역 언론이 정론직필과 문화창달의 기능을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러한 발전의 방향도 깊이 고민할 것이다. 이미 제가 국회의원 시절에 지역신문 발전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해서 그것을 통과시킨 경험이 있고 그다음에 발전 기금도 쭉 엄청난 속도로 급감하고 있는 것을 제가 한 35억 정도를 급감을 멈추고 증액한 그런 경험이 있는데 하여튼 이재명 정부 안에 애초에 지역신문 발전 기금 250억 수준까지 복원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설계를 제가 해놓고 나온 만큼 그렇게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어떤 지역 언론을 대하는 태도, 충남형 지역 언론 발전 대책도 함께 좀 마련해 볼 테니까 우리 언론인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도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언론인 여러분은 도정의 경쟁자이자 협력자이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오늘 이렇게 많은 관심 보내주신 점에 대해 감사드리고 엄승용 보령시장님 당선인과는 개인적으로도 오랜 인연이 있습니다. 형님 동생하고는 그런 사이이기 때문에 당이 다른 것은 절대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는 당이 없습니다. 예. 유승관 군수단장님은 아시다시피 저랑 같은 당이긴 하지만 그걸 넘어서도 제 고등학교 선배님이시고 서천을 제가 또 워낙 또 많이 좋아해서 많이 다니기도 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충남도지사 당선인이라고 팻말에 써놨던데 그걸 세 글자를 줄이면 뭔지 아십니까? 이찬호 기자님? 충남당입니다. 충남도지사 당선인. 그래서 저희들은 이렇게 손잡고 충남당이다 생각하고 그렇게 하겠다 하는 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